혈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라 그러죠. 그 뇌가 싹 다 죽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잘하는 게 사실은 노화 관리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드시라고 좀 권유를 드려요. 일단은 혈관이 뭐 하는 데냐면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면 바로 죽는 게 산소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 산소가 숨 쉬어서 어떻게 몸으로 다 퍼질까요? 그게 혈관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적혈구가 다 이동을 하죠. 근데 그게 가는 도로가 막힌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 숨 이렇게 멎으면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산소 전달을 다 혈관으로 하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근데 혈관이 막히면 거기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긴 다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뇌경색 있죠. 뇌졸중이라 그러죠. 여기 뇌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산소가 안 가죠. 산소가 안 가니까 그 뇌가 싹 다 죽어요. 그게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거죠. 이제 뇌출혈은 터졌으니까 못 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혈관이 그래서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자꾸 막히거나 혈류가 안 좋아지면은 거기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고, 혈류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산소나 에너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할 때도 여기 필요한 자원 이런 걸 다 받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을 다 가져야 되고, 회사에서도 예산이 없이 일만 하라 그러면 일을 못 하죠.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의 모든 것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뭐 뇌졸중 말고 예를 들어서 심장 본인도 혈관에서 산소 받아서 에너지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기 자신도. 근데 심장 혈관이 막히면은 심정지가 옵니다. 죽는 거죠. 혈관이 안 가는 데는 다 멈추고 다 죽어요. 그냥 발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로 안 간다, 그럼 다리가 썩으면 다리 잘라야 되는 겁니다. 혈관이 이제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콜레스테롤 같은 애들 있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나쁜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여기 벽에 붙어요. 벽에 자꾸 붙다 보면 좁아져요. 이게 왜 우리 하수구도 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머리카락 붙고 하다 보면 하수가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막히잖아요. 그럼 그 뚫어뻥 같은 거로 뚫죠. 근데 우리 혈관도 이런 식으로 자꾸 뭐가 더러운 게 자꾸 엉겨 붙으면서 막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한 그 지방 같은 애들인 겁니다. 뚫을 수 있고, 뭐 그게 뭐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외과적 시술을 많이 하는데, 애초에 뚫을 정도로 갔다면 뭐 안 좋은 거죠.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혈관 막는 음식 역시 대표적인 거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육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가 정말 문제입니다. 역시 고기에 들어있는, 특히 뭐 적색 고기, 붉은색 있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애들, 하얀색 고기는 닭고기 이런 애들, 적색 고기 포화지방 많은데 걔네가 역시 일주범이에요. 콜레스테롤도 있죠. 고기에서 지방을 많이 빼낼수록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방을 가장 많이 빼는 건 역시 물에다 삶는 겁니다. 물에다 빠뜨린 고기가 가장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요. 용출이 많이 되니까 걔네가 좀 더 제일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름에 구우면 최악이죠. 왜냐면 기름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당독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최종 당산화물. 최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종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나고 당으로 이렇게 산화가 됐다는 당산화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단백질이나 지질이 그 설탕 같은 걸 만나서 당화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염증을 좀 많이 일으키고 노화의 좀 원인이 된다고 최근 좀 알려져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혈관 좁게 하고 혈관 염증을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요새 알려져 있죠. 활성산소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산물이 뭐 유독 많이 포함된 음식이라면 사실은 그것도 고기인데, 이제 적색고기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고기들에 많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또 이 아예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 AGA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최종 다항산물이. 그래서 이게 꼭 그 먹은 게 꼭 이게 가는 건 아닌가? 또 이런 또 연구들도 있고, 이게 아직은 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단으로 무조건 다 원인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직은 연구가 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당독소 이게 혈관 막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애초에 염증 유발하고 온갖 만성질환, 기능을 다 떨어뜨리고 약간 염증 일으키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뭐 기전이 다 밝혀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활성산소도 우리가 노화의 원인이 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완벽히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거기 좋다는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는 안에 라이코펜이 들어있죠. 뭐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좀 억제시킨다고도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당독소를 좀 덜 섭취하든지 이걸 좀 방어를 하려면 그런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좀 먹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채소 과일들이 보통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 AG 많이 들어간 게 또 고기였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연구들이 정말 많아요. 균형을 맞춰서 먹으라는 거죠. 제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당독소가 설탕에 있다기보다는, 당독소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이나 지질이 설탕을 만나서 당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세상에. 대체 감미료로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은 일단은 뭐 당질하고 보긴 좀 어렵고, 걔네 뭐 칼로리도 훨씬 적고 하니까 걔네도 유리하긴 한데, 뭐 대체 감미료를 대부분 많이 먹거나 정말 과량으로 먹었을 때 당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됩니다, 걔네도. 이 당독소에 딱히 좋은 영양제는 사실 없어요. 그걸 애초에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당독소가 좀 많은 음식 같은 거를 좀 피하고, 정제당들을 좀 피하고, 그런 게 애초에 중요합니다. 영양제로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혈관 같은 거에 좋은 식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이렇게 랭킹을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게 있거든요. 월드뉴스에서. 거기서 2위로 잡힌 게 있는데 대시라고 해가지고 대시 식단 치시면 우리나라에도 좀 나옵니다. 다이어트 어프로치스 투 스탑 하이퍼텐션. 고혈압이나 이런 거를 중단시키는 식단이에요. 이거 미국 국립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게 엄청나게 크게 예방이 된다고 하죠. 이것도 주로 많이 먹는 걸 권장하는 게 채소, 과일, 곡물이에요. 제가 지금 일부러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애초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지만 제일 많이 먹는 게 그거고요. 여기서 가장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게 보통 또 적색고기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이니까 꼭 뭐 당질 따질 필요 없이 아까 감자 이런 걸 따진 거는 당질이 좀 더 있냐 없냐 따진 거거든요. 식이섬유 있냐 없냐. 식이섬유도 그렇지만은 채소, 과일, 통곡물 종류가 훨씬 나아요. 그런 적색고기보다. 홀그레인이라고 보통 이거 표현을 하는 건데 정제를 많이 안 한, 예를 들어서 통밀 있잖아요. 통밀을 다 빻아내고 해서 밀가루로 만들면 그건 정제가 된 거죠. 밀가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밀가루가 아닌 통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밀빵도 좀 갈아 넣은 겁니다. 밥까지 좀 보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 선조가 몇천 년을 먹어왔으니까 쌀로 밥 해먹은 것까지는 사실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완전히 쌀을 빻아가지고 쌀가루로 떡을 만들었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또 그냥 통으로 먹는 게 우리가 원시시대는 아니잖아요. 조리를 해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 조리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밥도 어떻게 보면 그냥 뜨거운 가열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해서 그냥 먹는 거죠. 굳이 갈지 말고. 저는 그래서 항상 밥에다가 우리나라 원래 한식 식단을 드시라고 좀 권유를 드려요. 근데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거는 FMD 식단을 하신 발토롱고 박사님이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 장수학 하는 장수학. 장수. 100세 이상 산 사람들 연구하시는 분인데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날씬할까? 왜 오래 살까? 연구하다 보니까 FMD라는 다이어트 식단도 나왔던 겁니다. 이게 단식 모방식 식단이었죠.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오래 살고 날씬하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먹던 음식을 먹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 조상들이 먹던 게 유전자에 이미 박혀 있어가지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엉뚱한 딴 걸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항상 뭐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염증성 질환이 꼭 생기더라. 근데 조상들이 먹던 것만 잘 먹으면 이런 게 확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시리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시리얼보단 밥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시리얼이 떡보단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시리얼도 사실은 이걸 다 눌러가지고 되게 압축 탄수화물처럼 된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시리얼로 먹겠지만 시리얼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압축을 해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회 제공량이 굉장히 적어요 시리얼이. 근데 환자분들이 왕창 붓거든요. 보통 1회 제공량 아닙니다 그거 먹다 보면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여기다가 국그릇에 붓잖아요 꼭. 거기다 우유 왕창 붓잖아요. 그럼 보통 밥을 넘어요. 보통 1회 제공량이 국그릇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거를 저는 보통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면 선식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식주군이라는 것도 있고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이 밤에 좀 더 먹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침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나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점심 좀 똑같이 먹고 더 먹은 거 절대 없다. 그럼 뭐 좀 점심 저녁 드셔도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단 아침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이왕이면. 공부를 할 때도 뭐 나는 음악 들으면서 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조용한 상황에서 하라고 보통 권유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가잖아요. 도로. 그래서 여기로 모든 게 다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오면 우리가 결국 노화가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잘하는 게 사실은 노화 관리예요. 덜 늙어 보이고 사람이 엄청 건강해져요. 그래서 혈관 관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식단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체중 감량에도 운동이 이만큼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혈관 관리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자꾸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이 도로도 자꾸 차들이 다니면서 자꾸 보수도 하고 자꾸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도로를 안 쓰는 데는 다 방치되잖아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관리 운동 식단으로 잘 하시면 노화 방지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유산소든 무산소든 그냥 다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시는 걸 항상 권유드려요. 무게 많이 친다고 좋은 건 절대 없어요. 무게 많이 치면 부상당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운동이 꼭 웨이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적정선에서 하시면 돼요.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안 쓰던 근육도 많이 쓰거든요. 그 안 쓰던 근육에도 혈관 다 가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것도 다 좀 더 혈액순환이 잘 될 거고 굉장히 좋죠. 발리도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건강관리 이게 그때그때 평상시에 해두면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작은 생활습관 조금씩 바꾸셔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편하게 다이어트든 건강관리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생활습관은 역시 식습관과 수면습관입니다.